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웃으면서 욕 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렇게 언론들이 묻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적폐청산이 되겠느냐, 적폐청산하면 통합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묻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를 통합해서 청산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적폐를 누구 미워가지고 누구 이 사람들은 잡아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는 땅의 시스템을 바꾸자 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바꾸자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 인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씨를 미워하기 전에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정문이 이렇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의 근거는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국익에 심각하게 반할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근혜 씨에 대한 개인적인 청산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대통령직을 청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약물을 사용한 것을 모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 사람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런 시스템을 청산해야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 딸이 사는 세상이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인적 청산이 아닙니다. 시스템 청산입니다. 인적 청산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겠지만 아이고 뭐 좀 상식적이어야 말을 하지. 상식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정도 사람이면 어느 정도 수준은, 초등학교 애들 정도 수준은, 우리 애들 수준 지금 낮춰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나와가지고 자꾸 지실 웃으면서, 아이고 그거. 그리고 세상에 어떤 멘토가 자기가 멘토라고 주장합니까? 왜 청년들은 나를 멘토로 안 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세상에 그런 멘토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집에 가서 누가 한 말인지 잘 찾아보시고 계속 웃습니다. 그래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까? 그럼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그걸 왜 물어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방부 핵세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교부는 유엔에 동시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유엔에 동시가입 결정을 보수정부에서 내린 겁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유엔에 동시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외교부는 외국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통일부는 통일해야 될 한민족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국방부는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개성공단이 세워지면 국정원은 계속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은 그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통일부는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고 외교부는 외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고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이 결정된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게 대한민국의 국채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진짜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 할 때 진짜 재밌었죠 여러분?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재밌었던 거니까 그냥 얘기합시다. 누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네?
아, 그 아저씨가 지금 미국 간 아저씨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럼요. 난 그 아저씨 진짜 너무 좋아요. 코미디언으로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아저씨인 것 같아요. 난 진짜 흉내낼 수 있어요, 똑같이. 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돼요. 아이고, 내 참.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마음 한번 내야 됩니다. 어쨌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낙선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속에서 한 명 정도는 빼고 박수를 치세요. 한 명 정도 누가 뺐는지 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사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거나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짧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공동체처럼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저 혼자 이야기 계속 할까요? 저 혼자 이야기 계속해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내가 살면서 진짜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재밌고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뭐 외모지상주의 정권 이런 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건 제껴놓도록 하고, 여러분 꼭 잘생긴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물론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옆에 남편 얼굴 보고 그러지 마시고, 네,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너무 잘생긴 것들 그런 거 사실 큰 소용은 없습니다. 강동원하고 살기는 좀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보다 피부가 더 고운 게 옆에 누워 있으면 그건 살기 좀 힘들어요. 네, 사는 거는 그런 게 좀 힘듭니다. 고려청자는 밥 비벼 먹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 건 관상용이에요. 깨지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 그릇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 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는 타파하자.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3일이 됐지만, 3일이 됐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이 정권에게 꼭 강력히 경고드리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정권은 타파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들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잘생겼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런 기준을 어떤 인간이 만들어냈냐 이 말입니다. 뭐가 잘생긴 거냐? 헌법에 나와 있냐? 눈은 몇 센치가 큰 거냐? 3cm냐? 4cm냐? 5cm냐? 6cm냐? 그리고 잘생긴 것들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서구화돼 가고 있어요. 서양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서구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키가 이 정도가 정상입니다. 이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비정상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민족의 키는 이 키가 제일 많았던 키였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왔던 키는 대부분 키 150에서 170 사이에 기마민족의 후예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전쟁을 하는 고구려 기마민족의 후예들은, 키가 큰 것들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말을 타고 달리면 계속 다리가 땅에 끌리는데, 조국 이런 것들은 고구려 민족의 후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머리 길고 이렇게 내버린 것들 이런 것들, 숨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말 타고 전쟁할 때 치명적입니다. 머리가 계속 날리는데 이거 신경 쓰라고 전쟁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긴 인간들에게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조국을 반대합니다. 우리 민족의 후예로서는 적합한 인간이 아니다. 그 다음 눈 크죠? 눈 큰 것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민족에게 눈이 크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눈에 먼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앞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냈던 것들은 나 같은 애들이 전부 다 앞을 계속 똑바로 쳐다보면서 계속 달리면서 이렇게 절대로 눈에 먼지가 안 들어가면서 적을 쏴 죽이면서 적의 성벽을 기어 올랐을 때 적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눈을 보면 죽은 아이인데 얘가 계속 살아 돌아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당나라 군대들을 모두 물리쳐내고 살수대첩을 이뤄내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봤던 구한말 의병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백사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어디 조국같이 생긴 사람, 임종석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지금 이제 힘드니까 우린 좀 쉬고 잘생긴 것들에게 잠시 자리를 물려준 것이 뿐이지. 그래서
진짜 잘생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 남편 같이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정권 때문에 출범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도. 무슨 청와대에서 영화를 찍고 있으니 힘들죠? 와이셔츠는 얼마나 새하얗게들 입었는지. 저 같은 사람도 흉내도 못 내고, 각 잡아서 잘 다리고, 셀카 찍고, 연예인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있으니, 우린 뭘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비판하면서 시작하겠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조국을 계속 비판하니. 그리고 이 땅에서 어쨌든 종북 좌파 노름 이런 거는 이제 끝내야 된다 하는 게 진짜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 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고지죄가 있습니다. 빨갱이인 줄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지금 손해일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보안법 제13조에 그런데 빨갱이인 줄 알고 고발했는데 이게 무고죄거나 이 사람에게 죄가 없을 때는 그렇게 무고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누구에게 더 무서운 법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종북 좌파다 빨갱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신고하세요. 저를 신고 안 하면 불고지죄입니다. 근데 신고했는데 제가 빨갱이가 아니거나 종북 좌파가 아니면 넌 죽어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말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났으면 좋겠다. 자, 네. 재밌죠? 이게 재밌습니다. 원래 이게 나라가 좀 나라다우면 정치인들 놀리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놀리거나 이런 것은 정치 혐오가 아니고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누가 주인인지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통령이면 대통령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려주기 전에 계속 저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니 아직은 별로 비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톡 콘서트 해야 되는데 소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어쨌든 뭐 기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이크 진짜 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뭐든 좋습니다. 손 드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좀 긴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어디 마이크 있습니까? 혹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마이크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무에게나 드리세요. 제가 지목하는 사람들 아니어도 되니까 아무에게나 드리세요. 마이크 혹시 몇 개 있습니까? 누구라도 물으면 대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물 조금만 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나옵니다. 전라도 강주에서 왔습니다. 자녀 넷을 데리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어디 있는지 좀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니 손 들지 마시고 잠깐만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목소리만 들리니까 마치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기 계시는구나. 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 네. 누나들 5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대했던 그 누나들 5분이 계신 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있었습니다. 누나들 5분이 5분이 네. 대했던 것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황에 대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우리 누나 5명이요. 네, 어떻게 대해줄지. 김재동 씨가 누나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책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맘마이스에서 예.
어떤 식으로 정치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향후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성함이 마이크 좀 들고 계신데 성함이 천종현입니다. 종현 씨 어디 신문사에 근무하십니까? 아닙니다. 질문이 거의 네 알겠습니다. 그 누나들 5명이 뒤에 안 보일까봐 그 뭐합니까 여기 올라오는데 그 누나들 5명하고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연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도 각양각색이거든요. 그 중에 2명은 지금 5년 전에 저처럼 알아 누웠을 거예요. 그래서 조현 씨 말씀에 어쨌든 그 저하고 성향이 달랐던 2명 그러니까 저는 그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요번에 제가 한 투표는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2명은 아마 제가 찍은 사람이 안 됐겠죠? 그래서 아직 전화통화를 안 했는데 영상통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가족끼리니까 서로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가족끼리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마이스에서 제가 했던 얘기는 거기서 이제 현실 정치에도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겁니다.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 좀 진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40 넘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데 모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적폐청산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적폐청산이 뭐냐? 우리 싼 똥은 우리가 치워야 된다. 40대 이상이 만들어 놓은 기득권의 장애물들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청년들 도와준다 이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만든 장애물들은 우리가 치우고 가야 되는데 마이크가 필요하면 마이크를 쓸 거고 정치가 필요하면 정치를 써야 될 거고 지금 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이 정권에서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긴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미 안 된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정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것들 옆에 어떻게 서 있어? 시킬 생각도 없겠지만 저도 그런 것들 옆에 서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들도 큽니다. 더러워 죽겠습니다. 옛날 같아도 걱정했을 거예요. 신문에 이런 거만 씁니다. 더러워 죽겠다 이 정부 이런 거만 씁니다. 예, 그런 데서 근데 40대 이상들은 다 동의가 좀 되시죠?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해놓은 장애물들은 우리가 좀 치우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 40대 이하 국회의원 3명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청년들 자꾸 액세서리로 맞추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40대 이하 국회의원들 20대 이상 조금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되면 교육감 선거권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7세가 되면 선거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그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모의투표한 결과 봤습니까? 네, 어른들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1위는 같습니다. 2위만 다릅니다. 2위는 심상정입니다. 어느 쪽 투표 결과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아이들 좀 믿어주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고 지금 그런 책임을 질 만한 적어도 투표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적어도 17세 되면 투표권 주고 국회에서 그런 걸 좀 통과시켜주고 합시다. 그 다음 40 넘은 사람들은 좀 힘 합쳐서 최저임금 10,000원 같은 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실행해 주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아이들 지금 다 보면 전부 다 지금 이제 20살 청년들이거나 18, 19, 17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편의점에서 지금 제일 많이 사먹는 계층이 누군 것 같습니까? 청년들입니다. 근데 왜 그 청년들이
주소득원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을 위한 일에는 그렇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10,000원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00원 이렇게 많이 받아도 장사 안 되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눈치 좀 보이겠죠? 그죠? 눈치 보이고 아르바이트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최저임금 6,700원이니까 6,700원이죠? 그렇죠? 6,470원이죠? 5,580원에서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지금 억지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당장에 10,000원까지 가는 거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힘드니까 또 지금 당장 편의점 대형 프랜차이즈점에서 그런 거 지금 부담 안 하니까 앞으로 그런 거 부담될 때까지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지금 힘드니까 일하는 청년들은 6,470원 최저임금 그대로 받고 그거 들고 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면 국가에서 3,000원 정도 청년 고용기금 같은 걸로 보조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 부담은 줄고 청년 소득은 좀 늘어나고 그런 게 소득 주도 성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 경제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주머니에 돈 있고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 돈 있고 우리 엄마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그런 걸 경제라 그러는 거고 경제의 원래 뜻이 경세재민 세상을 경영하고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뜻이고 제자의 한자 보면 물을 손잡고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구한다는 뜻이. 그러면 이렇게 큰 물이 졌으면 누구 한 무리만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 돈들이 좀 풀려서 큰 물 졌을 때 함께 손잡고 건너가야 우리 사는 게 좀 나아질 거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 좀 돌게 해주자.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거 마찬가지죠. 통장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월급이 바람에 스치우죠. 통장에 월급이 스치우잖아요.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가죠. 안녕하세요, 통신비입니다. 그러고 나가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했어든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업주들 부담은 늘지 않고 지금 청년 예산만 쓴 돈이 지금 1년에 17조씩 그렇게 되면 지원 규모 같은 거 그대로 해둔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정치가 필요하면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다른 거 필요하면 다른 걸 해서 우리 애들 주머니에 돈이 좀 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최저임금 10,000원 공약한다고 자기들이 공약한다고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결정사항은 국회가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회지. 노측 9명, 사측 9명, 공익위원 9명, 27명이 결정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국회로 이관하든지 행정부로 이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청년들의 입김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저출산 예산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1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조씩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런 걸 좀 해요. 분유값은 5,000원 이상 차등 나도록 만들지 말자. 분유값만큼은 5,000원 이상 차등 나도록 만들지 말자. 국가에서 좀 지정해서 성분 표시만 하고 분유값은 5,000원 이상 그 애들한테 싼 분유 사 먹이는 엄마 마음 조금만 알아주면 그런 거는 국가 고시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무료 접종 한다 그러는데 3년 하다가 지금 1년으로 줄였죠? 그죠? 줄여가지고, 그리고 연기됐죠? 그래서, 그때 무료 예방 접종도 한다 그러는데 가서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서 주사 맞으면 무료 접종만 맞출 수 있습니까? 얘기하죠, 계속. 요거 조금 더 비싼 거 맞추면, 알러지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14,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부모가 그거 안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료 접종이 아니죠. 그리고 돈 내고 더 맞춘 주사하고 그냥 무료 접종하고 주사 자국 달라요. 주사 자국이 다릅니다. 그거 어린이집 가보면 애들끼리 얘기해요. 닌 돈 내고 맞았네? 돈 안 내고 맞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맞아 그러잖아요. 그런 디테일에서 승부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섬세함에서 승부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애들 키울 맛이 좀 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제가 문재인 대통령 말투 흉내낸 겁니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채겠죠. 들으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애들 키우는 게 좀 나아져야 동네 애들 목소리 안 들리면 이게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죠? 애들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키우는 여러분들은 허파가 뒤집어질 때가 있겠지. 이 새끼 아니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애들 너무 좋았어. 그냥 애들 안 놓고 아직 있어요. 똥오줌은 여러분이 치우세요. 보고 좋아하는 건 제가 좋아할 테니까.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애들 키우고 들쳐업고 나와서 촛불 시위했지, 대통령 갈았지, 대선 1년 땡겼지, 애들 둘씩 셋씩 나와서 키웠지, 남편 저걸 죽이고 싶은데 참았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다시 옆 사람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나라에서 애 키우고 사는 사람들 다 박수 받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임산부 아이 가지신 분들 계시죠? 네, 그죠? 네, 그분들한테도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36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 이것도 어떤 욕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애 낳아야만 여성은 가치가 있냐 뭐 이렇게 욕하는데 그런 거 좀 집어치워두고 아이를 낳지 않든 아이를 낳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히 여성의 근로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은 헌법 32조 34조에 따로 또 보장이 돼 있고 특히 아이를 낳은 여성의 권리 모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36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이를 가진 엄마는 집에 가서 남편이 뭐 혹시라도 시키거든 헌법 36조 2항을 딱 들이대고 품위 있게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단다 이 사람아. 이게 지금 헌법이야 헌법. 토달지 말고 집안일은 네가 해라. 네가 좀 해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남편도 지지 마시고 헌법 10조를 딱 들이대면서 모든 국민은 개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청소 안 하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는 다시 헌법 11조를 들이대면서 헌법 11조 1항을 딱 들이대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오늘 집안일은 네가 해라. 그다음 헌법 11조 2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라도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남편은 특수계급이 아니다. 이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을 가지고 한번 싸워 보고 정 안 되겠거든. 헌법 65조를 딱 펼치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남편 너 탄핵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헌법 가지고 한번 싸워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집에 가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웃으면서 욕 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렇게 언론들이 묻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적폐청산이 되겠느냐 적폐청산하면 통합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묻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를 통합해서 청산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적폐를 누구 미워가지고 누구 이 사람들은 잡아넣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는 땅의 시스템을 바꾸자 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바꾸자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 인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씨를 미워하기 전에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정문이 이렇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의 근거는 헌법이고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국익에 심각하게 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의 국채 아닙니까? 뭐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진짜 내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 할 때 진짜 재밌었죠 여러분?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재밌었던 거니까 그냥 얘기합시다. 누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네? 아, 그 아저씨가 지금 미국 간 아저씨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그럼요. 난 그 아저씨 진짜 너무 좋아요. 코미디언으로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아저씨인 것 같아요. 난 진짜 흉내 낼 수 있어요, 똑같이. 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돼요. 아이고, 내 참.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마음 한번 내야 됩니다. 어쨌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낙선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속에서 한 명 정도는 빼고 박수를 치세요. 한 명 정도 누가 뺐는지 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사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마이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거 그리고 세상에 어떤 멘토가 자기가 멘토라고 주장합니까? 왜 청년들은 나를 멘토로 안 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세상에 그런 멘토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집에 가서 누가 한 말인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웃습니다. 그래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까?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그걸 왜 물어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방백세는 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교부는 유엔에 동시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유엔에 동시가입 결정을 보수정부에서 내린 겁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유엔에 동시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외교부는 외국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통일부는 통일해야 될 한민족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국방부는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개성공단이 세워지면 국정원은 계속해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은 그들을 잠재적 간척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통일부는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고 외교부는 외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고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이 결정된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하시고 싶은 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거나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짧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공동체는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저 혼자 이야기 계속 할까요? 저 혼자 이야기 계속해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거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내 살면서 진짜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재밌고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뭐 외모 지상주의 정권 이런 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건 제껴놓도록 하고 여러분 꼭 잘생긴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물론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옆에 남편 얼굴 보고 그러지 마시고 네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너무 잘생긴 것들 그런 거 사실 큰 소용은 없습니다. 강동원하고 살기는 좀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보다 피부가 더 고운 게 옆에 누워 있으면 그건 살기 좀 힘들어요. 네, 사는 거는 그렇게 좀 힘듭니다. 고려청자는 밥 비벼 먹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 건 관상용이에요. 깨지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 그릇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 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는 답하자. 이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3일이 됐지만, 3일이 됐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이 정권에게 꼭 강력히 경고드리는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 정권은 타파야 된다. 물론 자기들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잘생겼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근혜 씨에 대한
개인적인 청산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대통령직을 청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폐가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약물을 사용한 것을, 모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 사람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런 시스템을 청산해야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 딸이 사는 세상이 나아진다 이 말이에요. 인적 청산이 아닙니다. 시스템 청산입니다. 인적 청산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겠지만 아이고, 뭐 좀 상식적이어야 말을 하지. 상식적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정도 사람이면 어느 정도 수준은, 초등학교 애들 정도 수준은, 우리 애들 수준 지금 낮춰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나와가지고 자꾸 실실 웃으면서